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 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1, 2월 달은 진도에 그거 받지 않고 나가니까. 자, 60페이지 보면 거기에 보면 등기의 신청 나오지요. 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2번에 1번 한번 봐요. 60페이지 2번에 1번. 등기 신청 뭐 나옵니까? 적격 나오지요. 적격이라는 것은 자격입니다. 자격인데 그 밑에 봅시다. 등기신 적격의 원칙 나오죠. 여기서부터 시험 잘 나옵니다. 기억에 무슨 나와요? 자연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우리 자연인이잖아. 사람만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용어로는요, 권리 능력이 있으면 다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옆에 한번 봅시다. 옆 페이지에 보면 61페이지 3번 한번 봐요. 등기 신청 적격이 문제되는 자 나와 있지요. 첫 번째 뭐 나와 있어요? 태아.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자, 요것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뭐라 했겠어요? 사람만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다 했지요. 자, 권리 능력이 있으면 다 등기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요. 우리 민법에서 사람의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하면 사람의 시기는 전부 노출설로 봅니다. 자, 언제로 본다? 전부 노출설. 전부 노출설이란 말은요, 태아가 어머니 모체 밖으로 완전히 분리됐을 때 뭐로 본다? 사람으로 봅니다. 자, 태아가 뭐라고? 어머니 모체 밖으로 완전히 분리됐을 때 뭐로 본다? 사람으로 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지금 봐요. 태아는 어머니 모체 밖에 분리됐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가 문제돼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판례만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판례만 하면 돼요. 우리 판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판례는 정지 조건설을 취합니다. 자, 무슨 조건설? 정지 조건설. 정지 조건설이란 말은요, 태아일 동안에는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자,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런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해서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소급이라는 것은요, 장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거지요. 자, 그럼 일단 한번 봅시다. 저 얘도 중요합니다. 잘 들어봐요. 여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2억 5천이 있어요. 2억 5천이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했어요. 유언이 없이 급사했어요. 자, 여기에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고, 자, 아들 A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어머니 얼마 받아가요? 일단 태아는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받아가요, 못 받아가요? 일단 못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지금 전부 노출됐어요, 노출 안 됐어요? 노출 안 됐으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태아는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갑니다. 시험 문제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없다 해야 돼요? 없다 해야 됩니다. 자, 못 받아가고 어머니 얼마 받아요? 1.5. 아들 얼마 받습니까? 1 받아가지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이제 태아는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태아가 죽어서 나와요, 살아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살아서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 살아서 나오면은요, 소급에 살아보니까 이미 된 것을 고쳐야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 1.5 대 1대 1로 고칩니다. 요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경정 등기라고 합니다. 고칠 경자. 자,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요까지 기억합시다. 자, 됐고. 자, 다시. 자, 60페이지 봐요. 60페이지 니은번에 보면 뭐 나와요? 법인 나오지요. 법인 찾았어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봐요. 태아 밑에 한번 봐요. 태아 밑에 보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요걸 같이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이 법인 있지요. 이 법인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권리 능력 있는 사단재단카입니다. 자, 권리 능력 뭐라고? 있는 사단재단카고. 자, 여기에 보면 권리 능력 있는이다, 없는이다? 없는 사단재단이 있지요. 요걸 다른 말 하면 뭐라 합니까? 비법인 사단재단카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한다?
비법인 사단자단 갑니다. 자, 내가 이걸 이야기 시켜 볼게요. 여러분, 삼성전자 있지요? 삼성전자 돈 있어요, 돈 없어요? 돈 많지요? 조직 있지요? 구성원 있지요? 여기 뭡니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회사 설립 등기했어요. 자, 그러면 회사 설립 등기했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 법인격이 부여됐죠. 법인격이 부여됐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법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 설립 등기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법인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법인 등기부 보면 어떻게 돼요? 본점 소재지, 지점 소재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 법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갑으로부터 있지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자 있지요. 보통 삼성전자 대표자가 대표이사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등기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하고 그 다음에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자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요. 자, 여기서 물어볼게. 대표자 명의로 등기돼요?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돼요? 그렇지. 그 법인이 땅 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땅 샀으면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돼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 명의로 등기되잖아. 자, 명의로 등기되잖아요. 그럼 여기 뭡니까?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 등기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자,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기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요 대표자가요. 등기부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기록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토지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법인 등기부를 떼면은 대표를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여기엔 등기부에 기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인이잖아. 우리가 땅 사면요. 자, 법무사가 등기 신청해 주지요. 법무사가 우리 등기부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 등이 된다? 자연인 법인 명의 등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다음에 요걸 볼게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자단 뭐냐 봅시다. 자, 종중, 동창회, 향후회, 뭐 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중, 동창회, 향후회, 교회 등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자, 돈 있지요. 조직 있지요. 구성원 있지요. 구성원인데 여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했다는 말 못 들어봤죠. 그러나 이거는 뭡니까? 법인과 같은 활동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등기가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법인격이 부여됐다, 부여 안 됐다?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또 뭐라 한다? 비법인 사단재단 갑니다.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종중이나 동창회가 있죠. 동창회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 종손과 동창회장 이런 사람들 대표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등기 신청해 주겠죠. 등기 신청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자, 1번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기서 자, 종중의 대표자 종손, 동창회 대표자 동창회장이지요. 이런 사람들 앞으로 명의로 등기되겠어요? 종손 명의로 등기되겠어요? 종중 명의로 등기되겠어요? 자, 여러분, 종손 명의로 등기된다는 손 들어봐요. 종손. 종중 명의로 등기된다는 손 들어봐요. 종중. 자, 원칙은요, 종중 명의로 등기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김해 김씨 종중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근데 종손에 내가 등기 신청했잖아.
그러면 종소명의로 등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혹시? 개인이 끄니까 팔아먹고 도망갈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땅을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돼요. 근데 물론요, 예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 보면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종중 배우자는 특례가 있어요. 조세 포탈, 세금 떼먹기 위한 거, 강제 집행 면탈, 또 법을 피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 신탁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종중 배우자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중 배우자예요. 남편이 땅 샀지요. 남편이 땅 사면 여러분 물어볼게. 누구 명의로 등기해요? 남편 명의로 등기해요? 아내 명의로 등기해요? 공동 명의로 등기해요? X. 남편이 지금 땅 샀잖아. 남편 돈으로. 그럼 누구 명의로? 남편 명의로 등기합니다. 남편 명의로 등기하는데 이게 세금 떼먹기 위해서요, 아내 명의로 등기한다든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아내 명의로 등기,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남편이 땅 샀는데 뭡니까? 아내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 그때는 아내 명의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종중도 마찬가지로 종속 명의로 명의신탁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입니다. 이해되겠죠?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됩니다. 자, 종중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되죠.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여기에 종중 명의로 등기해 놓고요. 자, 종중 명의로 등기해 놓고 여기에 대표자가 종손 있지요. 여기에 등기부에 기록이 돼요, 기록이 안 돼요? 종손이, 대표자가. 기록되겠어요, 기록 안 되겠어요? 기록됩니다. 종손이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요거 주의 좀 해야 돼요. 지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니까 이 등기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종손 이름은 등기부에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데 물어볼게. 여기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종손 명의로 등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누구 명의로 등기되는 거예요? 종중 명의로 등기되고 종손은 뭡니까?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어디 보냐면 여러분 D페이지 잡는 게 봐요. D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봐요. 종중에 등기 사례 있죠. 제일 밑에 그림에. 자, 1, 5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목적 접수 조수번호 원인 매매 나와 있지요. 소유자 봐요. 서울 김씨 대종친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종중명의 등기됐죠. 등기되고. 근데 그 밑에 봐요. 대표자 김일손 나오지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구 명의 등기된다? 종중 명의로 등기되는데 대표자는 등기부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명의로 등기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름만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오늘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할 번호예요. 오늘 하는데. 다시 앞 페이지 볼게요. 됐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 60페이지 봐요. 60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봐요. 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공법인 하는 거 있지요. 6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찾으세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아까 봐요. 자, 칠판 한번 봐요.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또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명의로. 제 말 이해돼요? 둘 다 그 명의로 등기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있지요. 좀 주의할 게 국가나 지자체 있지요. 지자체, 시도나 시군구예요. 시도나 시군구 여기 뭐냐면 공법인입니다. 자, 무슨 법인? 공법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까 내가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등기된다 했어요? 법인 명의로 등기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요 시도나 시군구나 국가 명의로 그 명의로 등기가 된다, 등기가 안 된다? 등기되지요. 등기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시도나 시군구 그 명의로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 뭡니까? 공법인이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한 게 있냐 한번 봐요. 업하고 면하고 리하고 동이 있어요. 자, 읍면 이동은요.
자, 그건 또 어디에 보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에 보느냐 하면, 자, 몇 페이지 보냐면, 6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한번 봐요. 읍면 이동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되어 있지요. 다만 제일 위에 한번 봐요. 자, 봅시다. 일단 읍면 이동 그 명의로 등기돼요, 등기 안 돼요? 등기 안 되죠. 이게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가 아니에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명의 등기 못 해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요 리와 동이 있지요. 요 예외인데 리와 동이 법인 아닌 사단에 요건을 갖출 때는 뭡니까? 리동 명의로 등기된다, 등기 안 된다? 등기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 리동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마을 앞에 리 있잖아요. 근구리 같으면 근구리 앞에 마을 앞산이 있어요. 그럼 요 리가 뭡니까? 마을 촌락 공동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때는 뭡니까? 그 리 명의로 그 앞산을 등기해 놓고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묻히면 거기에 그 묘지 쓰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리동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봅시다. 옆 페이지에 제일 밑에 봐요. 학교 봐요, 학교. 다 했고, 학교. 학교 찾았어요? 학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자, 여러분. 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다 국립이에요, 국립 아니에요? 국립이지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 여러분 지자체에서 만든 건데 서울시립대학교. 또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어느 부설 초등학교 공립유치원 들어봤어요? 자,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만든 거예요. 자, 어디서 만든 것? 지자체에서. 영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대구대학교 다 어느 학교? 사립학교지요. 자, 근데 어떤 경우도요, 요거는요,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 안 돼요. 학교, 요 시험 몇 번 나왔어요?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등기하냐? 자, 경북대학교가 땅을 샀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 명의로 등기합니다. 국립학교는 무슨 명의로? 국가 명의로.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로 등기해요. 공립학교는 무슨 학교로? 지자체로.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있지요. 재단법인 영남학원.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됩니다. 자, 사립학교는 무슨 형태로?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돼요. 자, 어떤 경우도 학교 명의로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뭐 나와요? 민법상 뭐 나온다? 조합 나오지요. 자, 찾으세요? 자, 볼게요. 민법상 조합인데 요거 뜻을 설명해 볼게요. 요것도 주의할 게 몇 개 있어요. 자,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해서 여러분 한자적 어려우면요, 그냥 돈 가면 돼요. 돈 자자니까 돈을 낸다는 거예요. 출자는 돈을 낸다는 거예요. 출자를 해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계약 관계로 맺어진 인적 결합체입니다. 자, 출자를 해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 계약 관계로 맺어진 무슨 결합체다? 인적 결합체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출자는 돈을 내는 거지요. 돈을 내는 건데, 자,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영농조합의 구성원이 ABCD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시골에 가면은요, 애들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되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큰일이에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뭡니까? 어선군하고 몇몇 군들은요, 뭡니까? 이거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 카더라고.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뭐, 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시골 사는 것보다는 뭡니까? 도시로 나가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선진국도 그렇고요. 후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도 그렇고요. 뉴질랜드도 보니까 뉴질랜드 농촌에 의사를 못 구했어요. 의사를 못 구해가 한 달에 월급을 1,500만 준다 하더라고.
그 뉴질랜드 의사들이 그 농촌에 안 간다 하더라고. 그 구인 가고 막 나왔대, 인터넷에. 나는데, 그럼 뉴질랜드 도시 의사들은 월급이 얼마냐 할게 1,000만 원 가대. 그러면 한 500만 원 더 받는 데서 자기가 도시에 사는 문화생활 이런 걸 포기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그렇고 또 이제 우리 그저 다문화 가정들 이래 보면은요. 도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베트남에 이런 애들은 별로 도망을 안 가요. 시골에 온 애들 도망을 많이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던데 앞으로 시골도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뭡니까? 독일 같이 어떻게 돼요? 시골에서도 뭐 농사 지으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전원생활 누리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봐요. 지금 그게 어르신들이 농사지을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뭡니까? 그 40대 50대 청년들이 돈을 냅니다. 그럼 출자를 말하면 돈을 낸다는 거니까 어느 한 사람은 5천만 원 내고 어느 사람은 1억을 내요. 그럼 돈을 낸다는 말은 지분이 있겠어요? 지분이 없겠어요? 지분 있죠.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요. 공유는 뭡니까?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요. 근데 이게 봐요.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뭡니까? 돈을 내고 난 뒤에 농사를 지어주고 싹을 받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가 뭡니까? 요 조합의 재산에 좀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럼 그 지분을 빼가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지분을 빼가면은 사업 자체가요. 지분만큼 축소되겠어요? 조합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합은 지분이 있어야 돼. 지분 처분은 뭡니까? 제한을 둡니다. 자, 뭐는 둔다? 지분 처분은 뭐를 둔다? 제한을 둬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냐 하면 합유입니다. 합유란 뜻은 뭐냐 하면은요. 지분은 있어요. 자, 지분이 있는데 지분 처분은 제한을 둔다,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한을 둡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래놓고요. 영농조합이 갑으로부터 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1번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데 여기 주의 좀 해야 돼요. 원칙은요. 조합은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요. 자, 조합은 뭐라고?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등기합니까? A, B, C, D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등기한다? 전원 이름으로 등기해요. 전원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4명 명의로 등기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유가 흔해요? 합유가 흔해요? 공유가 흔하잖아요. 이걸 공유로 오인받기 쉬워요. 이게 합유인데. 그럼 여기에 등기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합유라는 뜻을 기록합니다. 뜻을 기록하고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조합은 일부 자가 사망했어요. 이때는요. 상속 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남아있는 합의자 있죠. 잔존은 남아있는 애예요. 잔존 합유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합니다. 자, 무슨 합의자 명의로? 잔존 합의자 명의로 무슨 등기한다? 변경 등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조합은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 조합은 무슨 이름으로? 전원 이름으로 등기하라 했잖아.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특별법의 조합이에요. 여기 뭐냐 하면은요. 농협, 수협, 재건축 조합 이런 겁니다. 자, 농협, 수협 또 무슨 조합? 재건축 조합.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농업협동조합이 땅 샀지요? 수산물협동조합이 땅 샀지요? 자, 농협조합 또 수산물협동조합이지요. 말이 조합이지 이거는 실제로는 법인입니다. 실제로는 뭐라고? 법인입니다. 그럼 물어볼게. 농업협동조합이 땅을 샀잖아. 그럼 농협 인구 1100만 명으로 등기해요?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등기해요? 농업협동조합이겠지요. 실제로는 법인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했잖아. 이거는 뭡니까? 조합 자체 명의로 등기돼요. 이해됩니까? 이건 실제로는 조합이다. 실제로는 법인이다.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63페이지 보면 등기 신청인 공동 신청 나오지요. 자,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개념 나오지요. 찾으세요? 자, 64페이지 제일 위에. 64페이지 제일 위에. 자, 찾으세요? 자, 거기에 뭐 절차 실체 나오지요. 찾으세요? 뭐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이게 책을 만들었지만은요. 이거 뭐 이런 거는 그냥 그 책을 짓기 위한 용도로 만드는 거고 뭐 그까지 우리가 구별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등기 권리자가 있고 요걸 혹시 구별하는 게 있잖아. 간혹가다 얘가요. 다음 중 등기 권리자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등기 권리자인 것은 이렇게 시험 나와요 한 번씩.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등기 권리자 있고 등기 의무자 있지요. 등기 권리자는 말은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또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입니다. 받는 자고, 등기 의무자란 말은 뭐냐?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또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자입니다. 입는 자인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하지요. 그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니까 권리자. 지금 쉬운 거 합니다. 어려운 거는 지금 1, 2월 달 안 해요. 매도인이 등기를 해줘야 되지, 의무자지요. 자, 그럼 물어볼게. 정해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지요. 정해자가 권리자예요? 수정자가 권리자예요? 수정자는 등기를 하게 되고, 정해자는 해줘야 되잖아. 의무자지요. 자, 그럼 또 물어볼게. 전세권 설정 등기 하잖아. 그럼 등기 권리자가 전세권자예요? 전세권 설정자예요? 전세권자지. 전세권자는 등기를 하게 되고 설정자 집주인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는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가 지어지잖아. 그럼 등기 뭐라고?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는 깨끗해지지요. 뭐가 된다? 등기 권리자. 이건 외워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알겠지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지금 당장 탁 느낌이 오고요. 어느 사람은 한 달 뒤에 느낌이 오고 어느 사람은 2달 뒤에 느낌이 와요. 느낌은 옵니다. 시기가 문제지. 자, 그렇게 하고 자, 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뭘 보느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71페이지 한번 봐요. 71페이지 4번에 무슨 신청 나와요? 전자신청. 요것도 시험 한 번씩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여러분 그 뒷장 한번 넘겨보면 뒷장이 아니고 71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2번 한번 봐요. 2번에 무슨 등록되어 있어요? 사용자 등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집을 사면은요. 여러분 이분하고 나하고 집을 샀어요. 가장 그 등기 신청하는 건데 가장 흔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 매도인 매수인 집 사고 난 뒤에 전화로 뭡니까? 누구한테 콜해요? 법무사한테 콜하잖아. 그럼 법무사가 직접 안 오고 법무사 주로 누가 와요? 사무원들이 오지요. 사무원들이 와서 뭡니까? 우리 둘이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본인이 사무소원이 직접 등기소가 등기 신청하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둘이가 뭡니까? 둘이가 야 법무사 부르면 돈 줘야 될 거 아닌가? 우리 둘이가 옷에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셀프 등기. 셀프 등기란 말은 뭡니까? 세무서 가서 세금도 신고하고 구청에 가서 등록세도 내고 우리끼리 뭡니까? 다 발품 팔아가 하는 거예요. 등기소도 직접 하고. 제 말 이해돼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무슨 신청이다? 방문 신청입니다. 근데 지금 하려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려는 그게 아니고 뭘 하냐 하면 지금 하려는 것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자, 뭐로 등기 신청하는 것이다?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전자신청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전자신청하려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아이디가요. HUMANE 21C입니다. 아이디가. 이거 내가 평소에 쓰는 아이디예요. 이거 언제 만들었냐?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2000년도에 저는 17년 전이지.
그러니까 그때 왜 만들었냐? 참 21세기 오잖아. 이제 21세기 오면 이제 앞으로는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저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휴메인이 인간다움이거든. 21세기를 맞이하여 뭐답게? 인간답게 살아보자. 그래 만들었는데 인간답게 못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저기서 봅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전자 신청하려면 인터넷 회원 아이디가 있어야 되죠. 그럼 아이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걸 등록해야 되겠죠. 여기 무슨 등록이다? 사용자 등록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예요? 전자 신청이 먼저예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용 등록인데 어떻게 하냐 봅시다. 일단은 자, 여기서 당사자나 외국인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 요때 외국인 있잖아요. 당사자는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자,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은 이때는 어떻게 돼요?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자예요. 그럼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용 등록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안 됩니다. 당사자는 외국인이 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 법무사, 변호사가 무슨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격자 대리인 갑니다. 자, 무슨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에요. 자, 뭐를 갖춘 대리인? 자격을 갖춘 대리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자, 첫 번째. 반드시 있죠. 사용 등록할 때는 반드시 무슨 출석이다? 직접 출석이에요. 자, 요거 가지고요. 시험을 한 2번 냈어요. 자, 어떻게 됐냐 볼게요. 어떻게 됐냐 봐요. 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을 할 때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시켜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O다, X다. 다시. 자, 사용자 등록은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은요,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 알겠죠? 자,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그럼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할 때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시켜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O다, X다. 여기는 그래. 아까 X 했으니까 지금도 X예요. 알겠죠? X입니다, X. 봐요. 직접 나오라 했잖아. 그러면 내가 사용등록할 때 있죠. 여기 법무사한테요. 사용등록한 법무사 변호사 시키면 안 돼요. 직접 뭡니까? 나가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나냐 볼게요. 자, 이게 법무사 변호사예요.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예요. 자, 그럼 우리 둘이가 뭡니까? 매도인 매수인인데 전자 신청할 때 있지요. 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한테 맡길 때 있지요. 자, 맡길 때 당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O다, X다. 다시 봐요. 이게 지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잖아. 우리 둘이가 지금 당사자예요. 그러면 전자 신청을 맡길 때 있잖아. 법무사한테. 맡길 때 당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O다, X다. X입니다, X. 왜냐하면 이미 사용등록한 법무사 변호사 있잖아요. 우리가 맡길 때는 사용등록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맡기면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직접 할 때는 우리가 무슨 등록을 하면 돼요? 사용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주소 증명 정보와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자, 발행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이건 좀 이따 배웁니다. 세 번째, 요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사용자 등록은 관할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사용자 등록은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말은 전국 어느 등교수나 다 무슨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쭉 읽어보시고요. 뒷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자,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뭐 나와요? 사용자 등록의 무슨 기간? 유효기간 나오지요. 자, 요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일단 몇 년이다? 3년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뭐라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연장기간 몇 년? 3년이고 연장 횟수는 제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장 횟수는 제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유효기간 경과했을 때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다. O다 X다. X지요. 경과는 연장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경과는 연장이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돼요. 알겠죠? 경과는 다시 해야 됩니다. 연장은 언제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까지 연장할 수 있죠. 미리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용생들 다 끝냈지요. 자, 끝내고 난 뒤에 그 다음 뭘 하냐면 전자신청합니다. 전자신청인데 전자신청이에요. 자,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나 외국인이 전자신청할 수 있죠. 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가 전자신청할 수 있죠. 근데 이 전자신청할 때는 출석주의가 적용이 돼요? 면제가 됩니까? 면제가 됩니다. 자, 출석주의 적용된다? 면제된다? 면제됩니다. 면제돼요. 면제됩니다. 자, 출석 안 해도 되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봅시다. 요 두 개는 또 기억해야 돼요.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친구, 친척이겠죠. 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 친구, 친척일 거예요. 또 법인 아닌 사단재단입니다. 종중, 문중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뭐도 못하고?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또 무엇도 못한다?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근데 저 주의할 것은 또요, 법인입니다.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요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자,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뭐한 것으로 본다?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 없죠. 내가 전자증명을 이용하겠다면 사용자를 한 것으로 보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고, 자, 책 한번 봅시다. 자, 책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자, 제일 위에 한번 봐요. 제일 위에. 72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한번 봅시다. 사용자, 굵은 글씨 봐요.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뭐라고? 직접 출석해야 되지요. 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몇 년이에요? 1년. 그리고 매년 갱신 발급받아야 되지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전자신청 당사자 쭉 나오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3페이지 봐요. 5번 밑에 참고 한번 봐요. 참고.
아까 내가 그 사용자 등록할 때 인감증명서 넣어주라 했지요. 발행일부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뭘 넣는다? 인감증명 넣어주라 했잖아. 넣어주는데 인감증명이 본인 신분 확인 아니에요. 근데 거기 봐요. 참고 한번 봐요. 거기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 인정 정보를 송신한 때는, 송신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송신은 뭐예요? 보내는 거고, 수신은 뭐예요? 받는 거고. 알겠지요? 보낼 송자니까. 송신한 때는 인감증명 정보의 제출을,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이미 신분 확인 역할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 그걸 신분 확인했으니까 인감증명서를 따로 보낼 필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보면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볼게요. 전자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여기 몇 회 기출문제예요? 22에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전자신청의 경우 전자신청을 제출하여야 한 자가 공인인증서 정보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서도 같이 송신한다. O다, X다. X지. 방금 했잖아, 방금 했고. 두 번째, 등기 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 전자신청 사용 등록하여야 하며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다. 요것도 정답 처리했는데 요것도 약간 의문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대리인 나와 있잖아요. 요때 대리인은 요 문제 출제 오류도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때 대리인 옆에다가 요래 적어놔요. 법무사, 변호사 이렇게 적어놔요. 무슨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여기 무슨 대리인이다? 자격자 대리인입니다. 무슨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그러니까 법무사, 변호사가 대리인일 때는 사용 등록이 되고 전자신청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친구, 친척일 때는 뭡니까? 사용이 된다 해서 안 된다 해서요? 안 되고 전자신청 못 한다 했잖아. 이해됩니까? 요건 약간 의문감이, 그때 그 당시에 의문감이 있었어요. 근데 3번 한번 볼게요. 전자신청의 보정 가능한 것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자, 보정 사유를 등록하면 요까지 맞는데 반드시 전자우편, 보정 고치는 것은요, 어느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전자우편을 해도 되고, 직접 전해줘도 되고, 다 방법 해도 돼요. 틀렸고. 자, 4번, 방금 했죠?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는 대표자가 전자신청자. 요 봐요. 요 두 가지는 내가 뭐라 했어요?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뭐도 못한다 했어요? 전자신청도 못한다 했죠? 5번은 수업 안 했는데, 이거 전자신청 있죠? 전자신청을 취하면은요,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드시 있죠? 전자적으로 해야 돼요. 전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컴퓨터로 전자신청 했잖아. 그럼 취하도 뭐예요? 컴퓨터로 취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거기는 뭘 한다 되어 있어요? 서면으로 한다 하는 게 틀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자, 몇 번? 2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뭐 나와요? 등기 무슨 후의 절차? 완료의 절차고. 여러분, 거기 76페이지 한번 봐봐요. 76페이지 보면 그림 나오지요? 몇 페이지? 76페이지 찾으세요? 자, 요거요. 우리 요거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이제 1월, 2월 달은 뭡니까? 내용 깊게는 안 나갈게요. 원리만 좀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